내게 숨겨진 아들이 있었다. 오래전, 내가 젊었을 때, 철없이 저지른 실수로 태어난 아이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 햇살이 비스듬히 서재 책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장 아래 서랍이 열리자 낡은 일기장 사이로 흑백 사진 한 장이 툭 떨어졌죠. 잉크 냄새에 섞인 먼지, 남편 손때가 묻은 종이가 손끝을 베었습니다. 사진 속 앳된 남편, 그의 품에서 환하게 웃는 낯선 아이. 박순자 여사의 심장이 크게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글씨가 갑자기 흐트러진 페이지, 미안하다, 평생 숨겨온 아들이라는 문장이 칼처럼 눈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창밖 바람소리마저 멎은 듯했고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며 떨림이 번졌습니다. 충격과 배신감,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와 목이 말라붙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성운과 미연의 낮은 숨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이 한 줄이 우리 가족의 모든 균형을 무너뜨리려는 걸까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에 앞서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어느덧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그의 빈자리는 집안 곳곳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지요. 식탁에 마주 앉아 신문을 읽던 모습, 삐걱거리는 안락 의자에 앉아 졸던 모습, 그 모든 순간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깊은 상실감에 한동안은 세상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했어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죠. 그러나 시간은 야속하게도 흘러갔고 박순자 여사도 서서히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동네 공원을 한 바퀴 걷고 취미로 시작한 뜨개질에 몰두하며 하루하루를 채워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알 수 없는 위태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들 성훈과 며느리 미연의 눈빛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었죠. 그들의 시선에는 은근한 부담감과 함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불편함이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식사는 잘하셨어요? 며느리 미연이 저녁상을 치우다 말고 뒤늦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나는 듯 했지만 어딘가 사무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혼자서도 잘 챙겨 먹는다. 하지만 미연은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그들의 복잡한 시선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 평온이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 예감은 마치 희미한 안개처럼 그녀의 마음을 감싸고 돌았죠.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손녀 서연이가 할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할아버지, 서재에서 놀고 싶다고 졸랐죠. 박순자 여사는 서재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남편의 채취가 남아있는 그곳은 그녀에게도 쉽게 발길이 닿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책상 서랍 정리해도 돼요? 서연의 해맑은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물건들이었으니까요. 서연은 작은 의자를 끌어다 놓고 서랍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낡은 만년필, 빛바랜 사진첩, 오래된 편지 뭉치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서연의 손이 가장 아래 서랍에 닿았습니다. 그곳에는 두툼한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뭐예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책을 꺼냈습니다. 겉표지는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손때 묻은 종이에서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서연은 호기심에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빽빽한 글씨 사이로 흑백 사진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남편과 그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낯선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묘하게 낯설었죠.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이 아이는 누구예요? 저랑은 안 닮았는데. 서연의 작은 손가락이 사진 속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서준의 손에서 낡은 일기장을 건네받았습니다. 손끝에 남편의 온기가 닿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익숙한 남편의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의 소소한 기록들이 이어졌습니다. 날씨 이야기, 가족에 대한 짧은 단상들. 박순자 여사는 아련한 그리움에 잠겼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그녀의 눈길이 한 문단에 멈췄습니다. 글씨체가 갑자기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급하게 써내려간 듯 혹은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한 필체였죠. 박순자 여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천천히 글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미안하다, 순자야, 평생을 숨겨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구나. 내게 숨겨진 아들이 있었다. 오래전 내가 젊었을 때 철없이 저지른 실수로 태어난 아이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박순자 여사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일기장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며 글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숨겨진 아들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침을 삼키려 해도 목이 칼칼했죠. 일기장 속에 끼워져 있던 사진 속 낯선 아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아이가 남편의 아들이었다니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댄 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마구 뛰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어떻게 가족에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숨겨진 아들의 존재는 폭풍처럼 가족의 평온을 산산조각 낼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 성훈과 며느리 미연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깔렸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굳게 닫힌 입술을 겨우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얘들아, 너희 아버님께 숨겨진 아들이 있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 미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며 불안함이 드러났죠. 성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아버님께서요? 미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게 무슨 막말이에요. 저희 아버님께서 어떻게 그런. 이 일기장을 봐라. 박순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일기장을 내밀었습니다. 미연은 일기장을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글씨를 읽어 내려갈수록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일그러졌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니 손톱이 살가죽에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죠. 이가 갈렸습니다. 세상에, 말도 안 돼. 그럼 그 아이가 아버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이라도 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우리 성훈이 몫은요? 우리 서연이는요? 가문의 명예는 또 뭐가 되겠어요? 미연은 흥분하여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재산 문제와 사회적 시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성우는 당황한 얼굴로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정말이에요? 성우는 혼란스러워하며 미연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미연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휙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펄럭이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남편의 일기장과 낡은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숨겨진 아들을 찾기 위한 단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여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성우는 어머니를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단서 삼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쳐갔습니다. 실마리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성우는 회사에서 우연히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경제면에는 촉망받는 젊은 사업가의 성공 스토리가 대서특필되어 있었습니다. 최민준, 젊은 나이에 성공 시나 쓰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성우는 무심코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기사 하단에 실린 최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이 그의 눈길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 사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성우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곧장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방금 기사를 봤는데요. 혹시 최민준이라는 사업가 아세요? 어릴 적 사진이 아버님 일기장 속 그 아이랑 너무 닮았어요. 박순자 여사는 아들의 말에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검색창에 최민준이라는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최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은 일기장 속 아이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앳된 얼굴도 겹쳐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경악했습니다. 며느리 미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라니요.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미심쩍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요? 최민준이 남편의 숨겨진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점차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성우는 최민준의 배경을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업체 정보, 자산 규모, 그리고 그의 과거 행적까지 샅샅이 살펴보았죠. 그러던 중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성우는 자신의 개인 계좌와 어머니의 계좌, 심지어 과거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체의 계좌 내역까지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송금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때로는 거액의 돈이 최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송금되어 있었습니다.
그 송금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시작되어 남편이 죽은 후에도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엄마, 이거 전부 최민준 씨가 보낸 돈이에요. 성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녀는 지난 세월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돈이 마련되어 위기를 넘겼던 일, 성운이 사업을 시작할 때 예상치 못한 자금이 들어왔던 일, 그 모든 것이 최민준의 비밀스러운 지원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평온한 삶이 사실은 남편의 숨겨진 아들의 도움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니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며느리 미연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변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그 사람 돈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유산은요? 그럼 그 돈은 다 뭐예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세상에, 세상에. 미연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흩어지며 방바닥에 어지럽게 널렸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용기를 내어 최민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지만 비서진은 완강하게 그녀의 연락을 거절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연락은 받지 않으십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전화를 걸고 어렵게 알아낸 이메일 주소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최민준의 비서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면담은 어렵지만 짧은 통화는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최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예상대로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주십시오. 박순자 여사는 애원했습니다. 최민준 씨, 저는 당신의 아버지 되시는 분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친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분께 들으셨을 겁니다. 제발, 제발 잠시만이라도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꼭 할 말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친어머니가 아님을 밝히는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최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 전보다는 미세하게 누그러진 톤이었지만 여전히 냉담함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나 뵙겠습니다. 단 아주 짧게만요. 박순자 여사는 안도와 함께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이제야 겨우 첫 발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가슴이 쿵쿵거렸네요. 약속 장소는 최민준의 회사 근처에 있는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 그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에 냉철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최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박순자 여사를 보자마자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강물처럼 차분하고 동시에 날카로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그에게서 남편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보았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 깊은 눈매,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쓸쓸해 보이는 분위기까지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네, 박순자입니다. 박순자 여사는 애써 차분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최민주는 자리에 앉자마자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지 대략 짐작은 갑니다. 아버지의 일기장, 그리고 과거 송금 내역에 대한 것이겠죠. 그는 자신의 과거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감정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을 도와주신 건가요? 박순자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아버지께 진 빚을 갚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가족관계도 연관도 맺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칼로 자르듯 선을 긋는 그의 태도에 박순자 여사의 마음은 아려왔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를 밀어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송금했던 금액에 대한 증여 증빙 자료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둔 듯 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그에게서 남편의 그림자를 보며 애써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남편도 그랬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죠. 최민주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최민준과의 만남 이후 박순자 여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미연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민준이 보낸 거액의 돈이 남편의 유산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어머님, 지금이라도 그 돈을 받아내야 해요. 그건 아버님 돈이었잖아요. 우리 몫이 분명히 있다고요. 며느리 미연은 흥분하여 박순자 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돈에 대한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자신의 몫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최민준 씨는 그냥 친척도 아니고 아버님의 숨겨진 아들이잖아요. 당연히 상속권이 있는 거죠. 박순자 여사는 미연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미연아, 그건 민준 씨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돈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준 거야. 증여라고 했잖니. 유산이랑은 다르다고. 무슨 소리예요? 결국 아버님이 벌어놓은 돈이잖아요. 어머님은 왜 그렇게 순진하세요? 저 같으면 당장 변호사 선임해서 싸울 거예요. 우리 가족이 여태껏 그 사람 돈으로 살았다고는 하지만 우리 몫까지 빼앗길 수는 없어요. 미연은 이미 변호사를 만나 법률 자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최민준이 보낸 돈이 남편의 유산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몫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최민준은 증여는 상속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의 비서실에서 보낸 내용 증명, 우편이 박순자 여사의 집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차가운 법률 용어들이 적힌 우편물을 받아든 박순자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였습니다. 성우는 난감한 얼굴로 아내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연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듯 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며느리 미연이 최민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박순자 가족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언론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유명 사업가 최민준, 고인의 숨겨진 아들로 드러나 거액의 유산 둘러싼 가족 갈등, 법정 공방 예고 등의 자극적인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파파라치와 기자들이 박순자 여사의 집과 미연의 사업체,
앞을 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터지고 끈질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박 여사님, 최민준 씨와의 관계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연 씨, 유산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박순자 여사는 예상치 못한 대중의 시선에 당황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서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려댔고 문 앞에는 기자들이 남긴 명함과 메모들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가족들의 사생활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미연은 처음에는 언론에 관심을 내심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사업체 이름이 기사에 오르내리는 것을 홍보 기회로 삼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점차 비난으로 바뀌었고 그녀의 사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생활 침해라니요.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예요. 미연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그녀는 그저 남편의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인데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결국 며느리 미연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민준에게 과거 송금액을 포함한 유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 공방은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박순자 여사와 성훈, 미연, 그리고 최민준이 모두 법정에 참석했습니다.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연 측 변호사는 남편의 일기장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며 최민준이 남편의 숨겨진 아들이므로 상속 지분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최민준이 송금한 금액은 남편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사실상 유산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최민준 측 변호사는 송금액은 순수한 증여이며 남편의 일기장 내용만으로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유언을 통해 최민준에게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므로 법적 상속인인 박순자 여사와 성훈에게만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박순자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의 일기장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진실을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며느리 미연은 최민준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고 최민준은 시종일관 냉담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훈은 이 모든 상황이 불편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는 남편의 유언과 숨겨진 아들의 기여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로에게 날 선 말들이 오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돈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고 상처 주는 모습은 박순자 여사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모든 싸움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몇 시간이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법정 공방은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최민준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유일한 유산은 사실 저에 대한 아버지의 죄책감과 책임감이었습니다. 최민준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시절 친모와 함께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이야기,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자신을 찾아왔던 아버지의 이야기. 아버지는 저를 외면했던 과거를
평생 속죄하며 사셨습니다. 저에게 자주 찾아와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힘이 생기면 내가 떠난 후에 내 가족들을 보살펴 달라고요. 최민주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송금했던 모든 금액은 아버지의 뜻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이복 동생인 성훈 씨의 사업을 돕고 어머님과 서준이를 보살피는데 그 돈을 사용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살아생전 직접 하지 못했던 역할을 저에게 맡기신 겁니다.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박순자 여사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숨겨진 사랑에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남편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마지막까지 이토록 깊은 마음을 써왔던 것입니다. 죄책감과 사랑이 뒤섞인 남편의 진심이 그제야 온전히 그녀에게 닿았습니다. 가슴이 쿵쿵거렸습니다. 목이 꽉 막혔습니다. 흐느낌이 새어나왔죠. 며느리 미연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워왔는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민준의 눈빛에서 아버지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요란했습니다. 최민준의 증언은 법정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론은 급격히 박순자 가족에게 불리하게 돌아섰습니다. 며느리 미연은 오랜 법정 다툼과 언론의 집중 포화 속에 모든 것을 잃어갔습니다. 그녀가 운영하던 사업체는 고객들의 외면을 받으며 휘청거렸습니다. 계약은 취소되었고 직원들은 떠나갔습니다. 매출은 바닥을 쳤습니다. 사돈 가족의 이미지 또한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미연의 부모님은 딸의 소송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민망해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쫓아왔던 미연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해졌고 눈빛은 깊은 좌절감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연은 박순자 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제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미연은 박순자 여사의 발치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미연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미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깊은 반성에 잠겼습니다. 돈이라는 허상에 사로잡혀 가족과의 소중한 관계마저 파괴하려 했던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미연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라도 미연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에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모든 소송 과정을 지켜보며 남편과 최민준의 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미연의 깊은 후회 또한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 그것은 돈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긴 고심 끝에 박순자 여사는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남은 유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젊은 사업가들의 꿈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일궈온 재산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곳에 쓰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최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준아,
나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내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이제는 더 이상 남처럼 지내지 말자꾸나. 내가 원한다면 나는 언제든 너의 어머니가 되어줄 수 있다. 박순자 여사는 최민준에게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친어머니가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도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는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최민준은 처음으로 박순자 여사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냉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최민준과는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정립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정한 가족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오해와 갈등을 뒤로하고 박순자 여사의 삶에는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최민준과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최민준은 종종 박순자 여사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그에게서 남편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며느리 미연 가족 또한 겸허히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미연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달은 후 물질적인 욕심을 버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박순자 여사를 찾아와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 예전과는 다른 진심 어린 모습으로 박순자 여사를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성우는 아내의 변화에 안도하며 가족의 화합을 위해 더욱 노력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물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로 엮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의 숨겨진 아들을 찾고 그로 인해 겪었던 고통스러운 시간들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늦은 오후 박순자 여사는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에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낸 그녀의 얼굴에는 깊고 온화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당신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가족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따뜻한 이야기 이어가요. 오늘도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